보통의 부모에게 자식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존재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습니다. 팔을 잃고 돈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어 저를 찾아온 아빠를 매정하게 내쳐야 했던 제 사연을 말하려 합니다. 저희 아빠는 밖에서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통하지만요. 저희 엄마에겐 참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집에 잘 안 계시면서 맨날 친구들과 어울려 술 드시러 다니고 등산 다니시고 무엇보다 여자 문제로 저희 엄마 속을 많이 썩혔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저에게 안 하셔서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바람피다 걸린 게 여러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마음 같아선 갈라서고 싶었지만 어린 저와 제 동생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저와 남동생이 성인이 되면 그땐 바로 갈라서겠다고 결심을 하실 정도로요. 저희 아빠 바람기는 정말 병이었습니다. 엄마는 자주 우울해하셨고 정신과 약도 종종 복용하셨어요. 그때는 내막을 모르니 엄마가 우울증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다 아빠 때문에 생긴 화병이더라고요. 여자 문제로 그렇게 속을 썩여대니 엄마 속이 온전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주부로 살아오신 데다 도움받을 친정도 마땅치 않았던 엄마로서는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엄마가 이혼을 못한다는 것을 아니까 갈수록 심해져서 나중에는 대놓고 밖으로 돌고 노래방 여자랑 동네에서 버젓이 팔짱 끼고 다니다 소문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엄마 스스로도 자립할 준비를 해야겠다며 마트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빠의 바람기는 고쳐질 생각이 없으니 엄마가 따로 돈도 벌고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갈라서도 갈라설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점점 머리가 크면서 아빠의 그런 모습이 부끄럽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식들인 저희에게는 잘했냐고요? 저는 아빠랑 별 추억이 없습니다. 아빠는 워낙 놀러 다니시는 걸 좋아했지만 그게 가족들과 함께는 아니었습니다. 친구분들과 늘 어울려 다니시거나 하루가 멀다 하고 술자리에 가셨지만 어쩌다 집에서 쉬시는 날에는 내내 잠만 자거나 누워서 TV만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와 어떤 추억을 쌓을 일도 없었죠. 저에게 아빠는 늘 외출 준비를 하거나 집에 있을 때도 TV를 보며 무료하게 누워있던 모습 말곤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될 성격이신데 왜 결혼을 해서 엄마며 자식들인 저희도 외롭고 슬프게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러던 도중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소 현장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일을 하다 사고로 팔이 잘리게 된 겁니다. 엄마와 동생 그리고 저는 병원을 가게 됐는데 아버지는 응급수술을 하셨지만 결국 접합수술에는 실패해서 팔 한쪽을 잃으셨습니다. 아빠의 상태를 보고 저와 동생도 엄청 울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가엾고 아파 보였거든요. 엄마도 안타까워서 우셨고요. 아빠가 일을 하다가 이런 사고까지 당하게 되니 죄송한 마음만 가득했고 앞으로 아빠에게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에게 엄마나 저희들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사고는 산재 처리가 됐고 사측에서도 보상금도 몇 억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 외에도 다친 부분이 많아 한동안은 병원에서 입원해서 지내게 되셨는데 아빠가 팔이 한쪽이 없다 보니 몹시 불편해하셨어요. 엄마도 그때쯤엔 마트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따로 돌봐드리기가 힘들었어요. 저도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때라 짬이 별로 안 났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아빠를 돌봐주실 간병인을 고용했었거든요. 그 간병인은 수더분한 인상인데다 싹싹하고 부지런해서 엄마도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좋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치료 후 퇴원할 때까지 그 간병인이 아빠의 수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저희 아빠의 그 바람피는 병이 어디 가나요? 네, 그 간병인과 바람이 났습니다. 그것도 제대로요. 태어나고 나서 아빠는 그 간병인과 살림까지 차렸거든요. 딴 살림 차릴 돈은 충분했죠. 아빠는 보상금을 몇 억이나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엄마한테도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자식들도 다 필요 없다면서요. 그 간병인 여자에게 제대로 빠진 듯 했습니다. 엄마는 사회생활을 조금씩 하시면서 좋아지셨다가 그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쓰러지시기까지 했습니다. 기껏 참고 사라졌더니 몇 억 보상금 받고 나선 간병인하고 바람나서 이혼해달라 요구를 하니까요. 엄마도 정도 다 떨어졌고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결국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와 동생은 아빠 없이 엄마랑만 함께 살았어요. 저는 이미 성인이었고 동생도 고등학생이라 엄마도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아빠는 이런저런 핑계로 미성년자인 동생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더라고요. 동생 양육비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고 그마저도 2년 정도만 주면 동생도 성인이 돼서 끝인데도 그것마저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재산마저도 간병인 앞으로 다 옮긴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끝까지 사람 새끼도 아니라면서 일을 바득바득 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엄마가 더 이상 속 끓지 않고 이렇게 엄마랑만 사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엄마를 도왔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 건지 그때쯤 잦은 두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뇌졸중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엄마의 보험으로는 보험비가 나오지 않아 수술비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어요. 엄마 상태가 저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20년을 함께 산 와이프가 자기 자식들의 엄마였던 사람이 뇌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돈을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돈 없다면서요. 왜 돈이 없냐고, 보상금 받은 걸 그새 다 썼냐고 하니 아줌마 앞으로 다 되어 있어서 아빠가 함부로 못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빠가 맞나 싶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 결정을 내리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남일인 양 귀찮은 얼굴로 못 도와준다고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그 자리에서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사람이에요? 뭐? 엄마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요?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너네 엄마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왜 나 때문이냐고? 아빠가 평생 엄마 속 썩이고 힘들게 하니까 엄마 몸이 버틸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악에 받쳐서 따지니 아빠는 무슨 날파리 쫓듯 저보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 그냥 가! 짜증나게 하지 말고. 어떻게 끝까지 이럴 수가 있어요? 너네 엄마랑 나랑 이혼한 거 몰라? 남남이야. 아빠 자식들의 엄마잖아요. 제 말에 아빠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그러시더군요. 그럼 너도 남 하던지. 뭐라고요? 나 딸 없는 셈 칠 테니까 그만 징징거리고 그냥 가라. 어차피 너나 건영이나 다 너네 엄마 편이지 내 편 아니잖아. 나 딸도 없고 아들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 아빠는 딸 없는 셈 치겠다고 하더라고요. 돈 주기 싫어서요. 아빠에게 면전에 대고 딸 없는 셈 칠 테니까 가라는 말을 듣는 그 심정.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나는 뭔가, 내가 자식이 맞긴 한 건가, 나에 대해서 쥐꼬리만한 애정조차 없는 건가, 수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아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문을 닫았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휘청이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친척분들에게 사정을 했고, 결국 거제에 사는 이모가 빚까지 내서 수술비를 겨우 마련해 주셨어요.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물론 재활 치료도 필요하고 후 관리도 중요했지만 일단은 수술이 잘 됐고 엄마 같은 경우는 후유증이 크지 않고 경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수술이 잘 된 건 다행이었지만 제가 아빠에게 받은 그 상처는
그대로 응어리가 져서 제 마음에 한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평생 마음고생만 하고 힘들게 산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우리 가족은 왜 계속 이렇게 힘들까 우울하기도 했는데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그 후에 기적처럼 저희 가족에게 조금씩 볕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기 취업을 하며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엄마 동생인 저희 삼촌이 하던 사업이 잘 되면서 저희 엄마에게 대리점을 하나 마련해 주시게 됐거든요. 엄마는 수술과 재활 치료 때문에 마트 일을 그만두셨는데 삼촌 덕에 대리점 점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은 쪽으로 풀리고 금전적으로도 숨통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모에게 빌린 수술비도 갚고요. 우리 가족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가족 앞에 아빠가 나타나셨어요. 엄마와 이혼한 지 2년 만에요. 저희 집 앞에 불쑥 나타난 아빠 꼴이 어땠는지 아세요? 완전 거지 꼴이더라고요. 아빠는 엄마를 마음대로 찾아와 자기 좀 도와달라 사정하며 그간의 사정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팔이 한쪽 없다 보니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재취업도 어려워서 그 간병인이랑 장사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 간병인이 그렇게 하자고 꼬셨다더군요. 그런데 장사를 준비하는 듯 하다가 아빠 돈을 들고 그대로 날랐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엄마에게 동생 양육비도 안 주려고 모든 재산이며 돈은 그 간병인 앞으로 돌려놨으니 그 간병인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돈을 쉽게 손에 넣고 그대로 도망간 거죠. 바람난 아빠나 그 여자나 초반에야 서로 좋아 죽었겠지만 같이 몇 개월 살다 보니 금방 사이가 틀어졌고 싸우기도 엄청 싸웠다네요. 그러다가 결국 그 여자는 아빠 돈을 들고 튄 거고요. 아빠가 신고도 하려고 경찰도 찾아가 봤지만 어쩌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명의를 그렇게 다 돌린 것을. 아빠는 한마디로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간 겁니다. 간병인이 보상금이며 집 전세금까지 아빠 몰래 홀라당 들고 튄 거라 알거지가 된 아빠는 단순 노동일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사셨다네요. 팔이 한쪽이 없다 보니 일 구하기도 힘들어서 결국 도와달라고 저희를 찾아온 겁니다. 엄마는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기어코 엄마를 붙잡으며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는 걸 퇴근하고 온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꼴 보기 싫으니 그냥 가라고 했는데 아빠가 불쌍한 척하며 그래도 한때 가족이지 않았냐며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제가 오니까 아빠는 막 반가워하면서 내 딸 잘 지냈냐고 얼굴 보니 확 폈다면서 아빠 안 보고 싶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떠났으면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하던가 그렇게 추레하게 나타난 아빠가 정말 한심하고 더 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왜 오셨어요? 아빠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엄마한테는 다 말했는데 아빠 이러다가 길가에서 객사할 것 같다. 일단 집에 좀 들어가서 얘기하자. 아빠는 정말 끝까지 뻔뻔하고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저는 아빠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라뇨. 저 아빠 없어요. 뭐? 제가 아빠가 어딨어요. 제가 엄마 수술비 좀 달라고 찾아갔을 때 먼저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아빠한테도 딸 없다고. 제 말에 아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러시더군요. 미안하다 미래야. 내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 간사한 여자한테 속아서.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아니요. 그 여자 때문 아니잖아요. 애초에 건영이 양육비 그 몇 푼 되지도 않은 그것도 안 주고 싶어서 재산 다 돌린 거 모를 줄 아세요? 그런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정말 나를 속였어. 그건 그 여자랑 알아서 하시고요.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무슨 권리로 여길 찾아오세요? 남남이잖아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또 오면 신고할 겁니다. 엄마, 들어가자. 저는 엄마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빠가 저와 엄마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저는 아빠를 힘껏 떼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미워도 아빠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저라고 마냥 속 시원했겠나요? 팔 한쪽 없는 아빠가 초라한 행색으로 도와달라고 하시는데요. 그 꼴로 나타나면 우리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저희 아빠 끝까지 저희 생각은 안 한다 싶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빠는 앞에서 어떻게 아빠를 버리냐고 문 앞에서 생 난리를 치더군요.
가족을 먼저 버린 게 누군데요. 엄마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에 있었고 동생에게 이 얘기를 전하니 분노한 동생도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아빠랑 현관 앞에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동생한테도 동정심으로 호소를 하던데 동생도 아빠한테 당장 안 가면 경찰 부를 거라고 화내더라고요. 저만큼이나 동생에게도 상처가 컸으니까요. 그렇게 동생은 아빠를 보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기분이 너무 착잡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뭐라고, 핏줄이 뭐라고, 그토록 매정하게 우리를 저버렸는데 그래도 아빠라고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빠를 용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아빠를 보고 살 생각도 없고요. 아빠가 엄마 수술비 때문에 찾아간 저에게 모질게 말하며 나에게는 딸 없다고 말했을 때 저한테도 아빠라는 존재는 없어진 거니까요. 아빠가 아빠 말대로 객사라도 하면 괴롭고 또 이런 결정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아빠도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본인만을 위하며 그렇게 살았으니 그만한 대가는 본인이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무기 삼아서 자기 필요할 때만 저희를 찾는 아빠. 저희도 필요 없거든요. 아빠는 그 후에도 두어 번 찾아온 듯한데 엄마가 문도 안 열어주고 경찰도 한번 불렀다네요. 그 후로는 더 이상 아빠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빠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이제 모릅니다. 가끔은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가족보다 본인의 삶과 욕망만 쫓은 아빠이니 알아서 잘 사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상처가 많았던 저희 가족이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를 보듬어가며 잘 살아갔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